DS 주행에 나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소형 디젤 SUV이다 보니까 연비에 되게 사람들 되게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 영종도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총 79km 약 2시간 16분 거리를 달려서 연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주행 전에 트리 컴퓨터를 리셋을 했고요. 일단 뭐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SUV다운 느낌, SUV에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고, 보닛이 이렇게 지금 굴곡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색깔 차를 타고 있는지 보이기도 하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장점이 있는 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당연히 후방 카메라가 뜨죠. 이게 360도 서라운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후진을 하면 없던 것들이 이제 길이 생기면서 360도 서라운드로 이렇게 딱 길을 만들어줍니다. 길이 아무것도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본 것들로 자기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식의 360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4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승차감은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PSA 그룹 차들이 보통 저기 뭐 푸조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되게 간결한 느낌,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푹신하게 눌리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DS3 크로스백은 한결 부드럽습니다. 조금 더 유럽보다는 약간 우리나라 취향에 조금 더 어울리는, 아무래도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함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운전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운전에 대한 그런 자신감, 부담스럽지 않은, 사실 큰 휠을 잡고 있으면 되게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운전대 이런 감각도 굉장히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약간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앞 맥퍼슨 스트럿, 뒤 멀티암 구성인데, 멀티암이 기본적으로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 구조에 몇 가지 암을 더해서 이제 이런 승차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조정 안정성을 조금 높여주는 방식이죠. 휠 베이스가 2560mm로 긴 편은 아닌데, 이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의 그 특유의 그 헐랑거리는 느낌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고급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해주는 그런 승차감이 되게 엿보입니다. 그리고 진동, 사실 진동 문제가 이제 디젤 차를 약간 꺼려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PSA가 옛날부터 좀 디젤 엔진을 잘 만들어 왔어요. 심지어 옛날에 아우디를 르망에서 잠깐 제치기도 했죠. 그때 머신 트러블이 있어서 우승은 아우디가 가져가긴 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디젤에서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인 만큼 가만히 서 있을 때 진동이라든가 이렇게 달릴 때 진동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소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60km로 항속하고 있는데 4기통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수준?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시속 6km의 국도를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달릴 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출력은 충분합니다. 1.5L 디젤 엔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얹혀져 있어요. 토크가 1750rpm부터 31kgm, 가솔린 엔진으로 치면 3000cc 자연흡기 엔진급의 토크가 나와주거든요. 초반부터 나와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시내 주행에서의 민첩함은 두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또 8단 변속기도 다단으로 나누어서 그 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직진으로 달리고 있지만 시내 주행하면서 굉장히 민첩하다. 물론 소형 SUV니까 그렇죠. 차가 짧고 기어비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고속도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지금 저속 구간에서 고속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급가속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속 이 가속력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원도 최고 출력이 지금 131마력이거든요. 제원상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9.9초예요. 1.5L 디젤 엔진 치고는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배기량에 비해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었던 점이 차가 가벼운 게 있습니다. 실제로 무게가 디젤 엔진 얹은 모델이 1295kg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 같은 2륜구동 18인치 휠 디젤로 봤을 때 셀토스나 코나 이 차들이 1400kg를 조금 넘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차가 거의 100kg 이상 가볍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만큼 가벼워졌던 게 CMF 플랫폼이라고 해서 최신 플랫폼이거든요. 차세대 소형 차들에 들어갈 플랫폼인데 이 차가 가장 먼저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얹으면서 무게를 30kg 덜어내고 강성은 더 끌어올렸어요. 너울을 넘거나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그리고 그 코너를 했을 때
차가 비틀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엔 나중에 전기 모델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 DS3 모델 E-Tense가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선택 장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여기 아래에서 바꾸는데 위로 올리면 스포츠 모드 바뀌고 아래로 내리면 절전 모드 에코 모드라고 부르죠. 저희는 해석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절전 모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준 모드로 일단 달리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제가 가속 페달을 똑같이 밟고 있는데도 가속 페달이 민감해지면서 지금 가속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가 무거워져요. 변속기가 조금 더 저속을 불고 가속 페달이 민감해지고, 그리고 운전대가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긴장이 조금 들어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포츠 모드에 가깝게 바뀌고요. PSA 그룹 차들이 되게 잘해주는 게 이 수동 변속 기능이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수동 변속기가 오히려 더 대중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동 변속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도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게 패드ل 시프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수동기능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M을 눌러주면 M 불 켜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패드ل 시프트 조절하면 수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걸 타면서 약간 인상 깊었어요. 수동 변속기가 이게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이거든요. 근데 기어를 내리면 지금 방금 누르자마자 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올라가는 거는 약간 휘었다 가는데 킥다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앞차가 서서히 가고 있다, 추월을 해야 된다 하면은 변속을 해주고 이렇게 가속을 해주면 머뭇거림 없이 바로 급가속을 할 수 있죠. 이 변속이 빠른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고RPM으로 쓸 때 4200rpm 정도까지 레드존이 있는데 디젤차 치고는 살짝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릴 때 소리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가솔린 엔진만큼 아니더라도 변속도 절도 있게 잘해주고요. 이 8단 변속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PSA 그룹이 전륜구동의 원조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트랙션 아방을 만들었던, 그만큼 그런 유서 깊은 자동차 브랜드인 만큼 이런 전륜구동차의 주행 감각은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DS3 크로스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km로 달리면서 소형 SUV 중에서는 단연 이렇게 안정감이 좋지 않나. 그리고 아까 부드럽게 조율했던 서스펜션의 승차감도 이런 잔진동들, 그리고 한 적당히 큰 너울들 부드럽게 넘어줍니다. 충격을 지난 후에 뒤 서스펜션이 살짝 이렇게 눌리면서 그 머금는, 충격을 머금어서 운전자에게 그런 큰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고속으로 달릴 때 추월 가속은 적당한 수준이에요. 배기량이 1.5L에 131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km를 넘어서 가속을 하게 되면 저속에서의 그런 두툼한 토크감은 많이 떨어지고 그냥 꾸준하게 밀어줍니다. 하지만 이게 답답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최고 속도가 시속 195km에 달하거든요. 100, 한 4, 50 그 정도까지는 꾸준히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력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충분한 힘을 내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구간 단속 구간에 들어왔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를 켜볼게요. 이 DS는 무려 15개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먼저 켜보겠습니다. 이 차는 좀 특이해요. 어댑티브 켜려면 여기 뒤쪽에 미리 좀 공부를 해놔야 돼. 여기 레버를 내리고 이걸 탁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100으로 조정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되는데 지금 차선 중앙을 쫓는 차선 유지 기능까지 켰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이런 고속도로에서 거의 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잠깐이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물론 완전 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놓고 있으니까 경고가 뜨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설정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켤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일반 차들은 뭐 30km 이상 넘어가야 켜지는데 얘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그대로 출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180km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차선 중앙유지 보조장치도 시속 30km에서 180km까지의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으로 주행하거나 조금 더 빠르게 달릴 때에도 이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를 온전하게 켤 수 있죠. 지금 사실 핸들을 놓고 이렇게 운전을 해봐도 기술이 무르익었다고 봐도 될 만큼 아주 안정적으로 달려줍니다. 경고가 지금 뜨고 있는데 계속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고가 켜지면서 차선 중앙유지 보조가 꺼지고 이탈 방지가 켜졌어요.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운전자를 깨우는 듯한, 이거 이후로는 차를 세운다거나 뭐 이런 기능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게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이게 3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많은 차들이 이 기능이 달렸어요. 그런데 보행자만 인지를 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 차는 지금 보행자, 자전거까지 같이 인지를 하고요. 심지어 밤에도, 자전거까지 인지하는 차들은 많지 않은데 이 차는 밤에도 보행자와 자전거를 모두 인지합니다. 그리고 최저 5km에서 최대 140km까지 넓은 범위에서 그 기능이 작동을 해요.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100km 항속할 때 RPM은 대략 한 1750 RPM 정도, 딱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에 딱 걸려 있어요. 0 정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름 별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연비가 지금 계기판상에 4.4L per 100km, 이거를 환산하면 리터당 22.7km 정도를 달린다는 소리예요. 디젤 엔진이 이런 고속 주행에서 연비가 좋잖아요. 그런 데서 강점을 엿볼 수 있었고, 저희가 오면서 약간 급가속을 하기도 했고, 연비 주행만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연비가 나와줬습니다. 공인 연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고속 연비가 리터당 17km대거든요. 디젤 차다운 강점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더 달려가면서 제대로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주행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총 73km를 달렸어요. 평균 속도가 약 90km, 약 거의 대부분이 고속주행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연비는 3.9L per 100km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25.6km per 리터예요. 1리터당 25.6km 달릴 수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뭐 장거리 주행이 많다 이러신 분한테는 이런 디젤 차들은 정말 효율적입니다. 이 차랑 지금 가격대 비슷한 등급으로 렉서스 UX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그 차가 공인 연비가 더 높아요. 16.7km가 나오는데 이 차가 지금 복합 연비가 15.6. 근데 고속 연비는 이 차가 더 좋습니다. 만약 장거리가 좀 더 많다, 아니면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시면 확실히 이 차가 더 강점을 볼 수 있겠죠. 다만 도심 주행이 많다 하면 이제 렉서스 UX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DS3 크로스백 만나봤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차는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기에 화려한 디테일을 잔뜩 우겨넣은 차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PSA 그룹이 정말 잘 만든 세그먼트가 이 소형차거든요. 그 소형차 세그먼트에 DS만의 만들듯이 만들지 않은 모든 부분을 치밀하게 고민한 그런 DS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싶지만 큰 차는 원하지 않는 작은 고급차 수요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탄 시승차는 DS3 크로스백 중에서 가장 비싼 그랜드 시크 오페라 트림이었고요. 이 색깔 참 이쁘죠? 밀레니엄 블루 색상이었습니다. 네, 로드 테스트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